여러분, 새로운 권력과 옛날 권력의 대립,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이게 불안해 죽겠어요. 이러다가 자칫 위기 대응을 놓치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권력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권력 공백기에 쉽게 말하면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왜 권력 공백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공존하는 그 시기는요, 사실상 권력 공백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면 국민은 지금 누구를 믿고 가야 되나요? 당장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요,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를 했습니다. 고도가 6,200km가 되면 이게 미국까지도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진짜 이게 위기의 어떤 상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안 그래도 세계 정세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만나려고 유럽으로 날아가서 유럽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쉽게 말하면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유엔에서는요 북한의 어떤 ICBM 미사일을 쏜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진짜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현재의 권력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왜 협상이 필요한지 답답하다,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요, 윤석열 당선인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왜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휘둘리고 있느냐? 휘둘리지 마라. 휘둘리면 쉽게 말하면 너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거 좀 과한 해석이긴 한데, 분명한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무슨 소리냐, 지금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에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덕담하려고 만나느냐. 지금 같은 위기 속에서 덕담만 하려면 뭐하러 만나느냐. 지금 당장 필요한 알박기 인사 그만둬라 이거야. 그만둬라. 그래야지 만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 내용이 매도인이 집 마음대로 안 고친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이제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아직 등기를 다 안 했어. 그러면 집을 판 사람의 집이잖아요. 아직은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집은 이미 팔았고 계약은 했고, 이 상황에서 매도인이 집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냐 이거예요. 집을 고치려고 한다면
매수한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매수한 사람이 더 거기 들어가서 살 건데 왜 매도한 사람이 집을 마음대로 고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부딪히도 아주 제대로 부딪힌 겁니다. 일촉즉발이라고 제가 표현을 쓴 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말은 부드럽고 뭐 이게 뭐 큰 말 뜻이냐 싶지만 말 속에서는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이거 알박기 인사 그만해라. 이거 알박기 인사.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엄청난 알박기 인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총 52개 기관의 기관장 13명, 이사, 감사 46명을 지금 계속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재단에는 김재남 이사장을 거기다 쉽게 말하면 꽂았는데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업회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예.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병호 사장을 꽂았고요. 한국마사에는 정기환 회장,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에는 노수현 원장, 심지어 안 꽂은 데가 없어요. 한국에너지공단에는 유휘종 여기를 꼽았고요. 영화진흥에는요 최나경, 노무현입니다. PD예요. PD. PD를 비상임위원으로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꼽지 마라 이거야. 왜냐하면 나하고 일할 사람들은 내가 뽑는 게 맞지 않느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 신분이 되면 이때는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를. 협의를 해서 일할 사람을 아무래도 새로운 대통령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런 걸 협의해야 되느냐. 5월 9일까지 인사권은 나에게 있다. 그러면 5월 9일까지 인사권을 내가 행사를 하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이 말이죠.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권력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계셔요. 그러면 이게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 패배를 인정하고 함께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가정에서도 그럴 거고요. 아마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인사권이 있다면서 계속 저렇게 고집하는 거. 참 보기 민망하네요. 염치가 없네요. 염치가. 진짜 부끄럽네요. 지금 한적한 지금 난제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되면 당선인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게 예의입니다. 제발 부끄러움을 좀 알고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할 일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경도 지금 편성을 해서 실물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추경에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빨리 실물 경제를 어떻게 하든 회복을 시켜내야 돼요. 지금 부채가 떠받치고 있는 실물 경제 자칫 잘못하면 줄줄이 망하거든요. 빨리 이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넉장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영업자들 파산하는 사람들이 1년 내에 이대로만 간다면 27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실물 경제는 지금 아작이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싸워야 될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는 말입니다. 지금 물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펴도 지금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에 대한 갈등을 놓고 저렇게까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것은 여러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가를 운영하면서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겠죠. 그러면요 스스로가 이게 새로운 당선인이 생겼다면 협력하고 협의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당연 안 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요 과욕입니다. 과욕은요 본인을 망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게 대통령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라까지 망칩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네요.